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스트가 두려워하는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 하면 이미지가 어떤가요? 생각보다 정신적으로 강할 것 같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의 대상,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나르시스트로부터 자꾸 참아야 되고 나도 모르게 노예가 되는 것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 근데 실상 이 나르시스트의 심리를 보게 되면 아주 취약하고 약한 어린아이와 같다. 사실은 너무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것처럼 포장할 뿐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강한 척 포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에 6가지 이 취약한 심리를 알게 되면 두 번 다시 우리가 그런 나르시스트에게 이유 없이 당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벌벌 떨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내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첫 번째, 나르시스트는 이 혼자 되는 어떤 두려움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말 그대로 이 나르는 자기 애성 인격 장애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사랑할 줄 몰라요. 어린 애기는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요.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혼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나는 죽는다, 나는 끝났다. 그러니까 혼자 되는 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돌볼 수 있는 심리 호구, 에코이스트, 공감을 잘해주는 엄마와 같은 착한 사람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엄마처럼 내가 함부로 막대하면서 이용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호구 에코이스트는 공감을 잘해요. 이 불쌍한 애기라는 이 나르시스트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마치 평강공주가 온달 왕자를 대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고마우니까 나도 더 잘해주게 되잖아요. 근데 나르시스트는 어린아이는 만족할 줄 모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야 되는 심리예요. 근데 나르시스트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본능, 이기성도 있으면서 또 성인의 그 교묘한 잔머리, 사악한 머리까지 있기 때문에 이 에코이스트 심리호구를 철저하게 길들이고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노예처럼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이 나르시스트한테 잘해주는 것은 독이 될 뿐이다. 독사에게 물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드라큘라에게 피는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혼자 되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곁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빨리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도록 고립시키게 되면 그때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그게 싫으니까 이 사람을 노예화 시켜서 두 번 다시 내 곁을 떠나가지 못하도록 가스라이팅을 해버리고 숨을 막히게 못 도망가게 공포심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이비 교주가 나를 떠나면 너는 천벌을 받는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처럼 나르시스트는 한번 잡은 이 먹잇감을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빨리 내가 떠나서 이 나르시스트를 외롭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그 느낌을 나르시스트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나르는 다른 사람의 수많은 관심을 먹고 자기 자존감을 높인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관심을 주지 않아 버리면 나는 껍데기가 돼버리고 버려졌다. 나는 쓰레기라는 이 두려운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을 착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선물 공세를 하고 이 사람한테 엄청 잘해줘서 이 사람을 길들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회장의 아들이고 내가 서울대 출신이고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협박하고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음해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못 떠나게 하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라도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는 여전히
인싸가 되는 것입니다. 아싸가 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말하는 인싸 있잖아요. 인플루언서 중에서 이 나르시스트가 생각보다 많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는 혼자 되고 외롭게 방치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도록 매일 연구하고 궁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싸일 확률이 많다. 물론 현재 인싸가 아니더라도 내가 인싸가 되기 위해서 이 에코이스트를 계속 길들이고 협박하고 이들을 노예화시키는데 여전히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바로 나르시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돌일 뿐이다. 회색돌 기법.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저 사람한테 반응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을 위대한 사람처럼 추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 당신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현실을 자각시켜주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단호함, 냉정함입니다. 나르시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에코이스트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나요? 내가 조금만 막 욕하고 화내면 부들부들 떨면서 막 울면서 날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화내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더 좋아하겠죠. 그래야지 아, 이 사람 너무나도 쉽구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되구나. 내가 떠난다고 협박하면 막 붙잡으면서 버리지 말아주세요. 막 화내면 무서워요. 저는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아니면 이 나르시스트가 막 자해해버리고 죽는다고 협박하면 제발 그런 나쁜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나르시스트가 자기 멋대로 했을 때 그냥 그것에 길들여져 가지고 주도권이 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게 어찌 보면 에코이스의 공감 능력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이 에코이스트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진짜 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리고 내가 잘해줬을 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좋은 사람한테 필요하지 이 나르시스트한테 이 공감이 뛰어난 에코이스트는 가장 나쁜 조합이에요. 가장 갖고 놀기 쉬운 장난감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르시스트의 장점은 또 뭐냐면 이 에코이스트를 조종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생각해서 아이들은 어찌 보면 엄마를 조종하는데 최고 전문가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안 해줘 버리면 어떡해요? 엄마, 나 밥 안 먹어 버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공감이 너무 뛰어나니까 아들아 엄마가 장난감 사줄 테니까 빨리 밥 먹어. 밥 안 먹으면 안 돼. 그럼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이제 학교 안 갈 거야. 아들아 제발 학교만 가줘. 그러면 엄마가 원한 대로 다 해줄게. 그렇게 또 하잖아요. 또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해달라 했는데 엄마가 안 해줬어요. 나 이제 자해해버릴 거야. 그러면 제발 자해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왜 이렇게 엄마를 속상하게 하니? 이렇게 계속 길들여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 대학 안 갈 거야. 제발 대학이라도 가줘라. 이 엄마를 위해서 한 번만 봐달라. 이렇게 또 하는 거죠. 나중에는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나르시스트는 계속 협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코이스트는 너무나도 저 사람이 힘들 것 같고 저 사람의 삶이 망가질 게 두려우니까 내가 좀만 참고 양보해서라도 이 존재를 살아가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나르시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그냥 저 사람한테 협박해버리고 화내버리고 위협해버리면 저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약하고 여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한 도구일 뿐이다. 비즈니스 대상일 뿐이다. 나에게 엄청나게 사랑이나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니까 그냥 내 멋대로 저 사람을 노예처럼 길들일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고 단호해야 돼요.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렇게 화내면 그래 먹지 마. 뭐 하루 안 먹는다고 밥 안 죽어. 3일 안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 네가 굶어 죽을 때가 되면 알아서 밥 먹겠지.
학교 안 가. 가지 마. 학교 안 가면 너가 그냥 알바해서 살아. 어떡해? 대학 안 가. 대학 가지 마. 어차피 대학 가면 돈 많이 들고 이런 식으로 이 나르시스트 대할 때는 일반 사람을 대하듯이 한 게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단호하게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끊지 않고 꾸역꾸역 연결하려고 하면 그 끈으로 인해서 이 에코이스트가 이 끈에 감기게 돼버리면서 영원히 이 나르시스트의 족쇄로부터 이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에코이스트가 노예처럼 길들여져 가지고 그제 와서 이제 이 나르시스트한테 도망가려고 하고 냉정하게 말하고 단호하게 난 두 번 다시 너한테 길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뒤늦게 말하면 나르시스트가 예 앞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반성할까요? 아니에요. 너 쇼하지 마. 내가 이미 너의 실체를 간파했어. 네가 아무리 나한테 냉정하고 단호하게 해봤자 너는 결국은 내 뜻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잘해줘서 이 나르시스트가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냉정하게 단호하게 다 잘라버리고 끊어야만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의 평판을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어떤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내가 실제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였구나. 내가 겉으로는 엄청나게 기부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사람으로 비춰졌는데 실제로는 사람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가족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나쁜 인간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움을 넘어서 엄청나게 수치스러워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라도 자기 자신의 이 포장지가 찢어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스트를 대할 때는 내가 아무리 나르시스트한테 말해봤자 먹히지 않아요. 이미 이 사람은 다 주변 사람을 포섭해버렸어요. 그러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하고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은 실제 나쁜 사람이다. 욕도 하고 때리고 진짜 사악하다. 백날 말해봤자 주변 사람은 그런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나르시스트는 생각보다 교묘하고 똑똑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르시스트의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항상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음성 녹취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시라도 이 증거를 확보해서 그 객관적인 사실을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르시스트였구나라고 인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울고불고 화나고 화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말해봤자 자칫하면 내가 공격에 당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나르시스트는 명백하게 증거가 없으면 워낙 거짓말을 잘해요. 또 말을 잘해요. 그리고 나를 또 협박해가지고 나를 궁지에 몰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계속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증거를 갖고 있어야만이 내가 그나마 이 나르시스트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르시스트에게 내가 너무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증거를 오픈해버리면 그걸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가장 화내잖아요. 그때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나르시스트를 내가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실체를 까발릴 때는 충분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의 어떤 도움을 받은 상태에서 아니면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 사람과 인연이 끊어지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나서 까발리는 것이 낫지.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까발려 버리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실체를 까발릴 때는 나의 안전을 확보한 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한 상태에서 까발리는 것이 그나마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강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아니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굴종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돈이 많거나 뭐 싸움을 잘하거나 더 잘생겼거나 더 예쁘거나 더 좋은 학교에 나왔거나 어떤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 사람을 엄청나게 부러워하잖아요.
저 사람의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게 나르시스트예요. 그래서 이 나르시스트는 저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게끔 엄청나게 공을 들여요. 엄청나게 헌신하고 희생하기까지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추앙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사랑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군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봐요. 내가 저렇게 위대하게 봤던 저 사람이 이제는 내가 없으면 못 살 정도로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추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시는 일단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한테 엄청나게 잘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리적으로 굴복시키고 노예처럼 만들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함부로 막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 사람 힘이 세니까 내가 이렇게 굴종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나르시스트는 절대 굴종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속에 칼을 갈아요. 니까짓 게 별로 대단한 인간이 아니야. 사실은 내가 대단한 거야.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기회만 있으면 너를 짓밟고 올라갈 거야.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는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왕이야. 왕은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지금은 너가 왕처럼 있지만 실제로 내가 왕이야. 너는 잠시 후에 나에게 신하가 될 거야. 그렇게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르시스트가 이런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두려워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게 된다. 물론 내가 나르시스트를 상대할 때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나의 약점을 노출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나의 마음이 여린 것을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노출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나는 생각보다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단호한 사람처럼 비춰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허점을 쉽게 드러내버리면 나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존중하기는커녕 바로 나를 짓밟고 군림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시작부터 이 나르시스트한테 벗어날 수 없는 심리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반성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자기 반성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고통받은 줄을 제가 그동안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까요? 나르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내가 더 행복해져요. 오로지 세상의 중심은 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은 나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은 나한테 고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자기 반성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르시스트를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대화하려고 해요. 소통하려고 해요. 나르시스트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통 자체가 되지 않아요. 에코이스트가 소통하려다 결국은 자기만 고통받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영원히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다. 제가 만난 오래전에 그 나르시스트도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반성하고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일말의 어떤 희망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삶이나 SNS를 보다 보니까 그때의 모습이나 여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병들고 비난받고 상처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한 번 저렇게 나르시가 된 사람은 열의 9은 절대 변하지 않구나. 아니 오히려 더 점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반성 자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반성해버리면 나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왕자에서 자기 스스로 물러나야 돼요. 즉 나르시즘이 없어져 버려요. 나르시스트한테는 나르시즘이 없어져 버린 건 내가 죽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죽이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과 같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는다. 아니면 정말로 죽는 상황까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왔을 때야 비로소 나르시스트가 반성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데 이거는 정말 100명 중에 1명 정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나르시스트는 쉽게 반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르시스트한테 반성을 기대하는 것은 나의 착각이고 망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서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더 낫지. 어설프게 이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잘하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그 착각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소통이 될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악한 악마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찌 보면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귀신은 뭐해? 저런 사악한 놈 잡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알고 있어. 언젠간 잡아갈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의 나쁜 짓이 아직 그 씨앗이 무르익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악행의 씨앗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 사람을 내가 잡아가려고 하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 나르시스트에게 복수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병들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제가 생각했던 그 나르시스트를 한 10년 이상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당장은 저 사람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저 사람 어떻게 좋게 말하겠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죽어서도 천벌 받을 거야. 다들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의 피눈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당장은 행복하게 웃을지 몰라도 결국은 자기가 뿌렸던 그 나쁜 씨앗은 언젠가는 자라나게 될 수밖에 없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자기를 왕이라고 착각하고 왕비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왕과 왕비는 왜 생길까요? 바로 에코이스트라는 공감을 잘해주는 헌신적인 착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신하들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내가 이 사람한테 제가 신하가 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냥 사랑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르시스트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신하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내가 왕이 되어서 이 사람을 짓밟고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은 이런 어떤 에코이스트를 짓밟고 괴롭히고 상처 준 이 나르시스트가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한 대로 따라주니까 이 사람이 왕이 돼버리고 내가 신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사람을 보통 사람들 대하는 것처럼 헌신적이고 사랑해주고 공감해주고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부분은 나의 실수이자 착각이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을 때 그것을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한테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참는 것이지 이런 악성 나르시스트에게 잘해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르시스트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이상 내가 이 나르시스트의 이 미끼에 걸려가지고 평생 내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나를 먼저 보호하고 잘 지켜내고 현명하게 이제 대처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